물권법은 강의안이 다 끝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물권법은 여러분들 수요일 날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법은 토요일 날 가져오시면 돼요. 무슨 아시죠? 그럼 여러분 그거 졸리시면요, 저 뒤에 콜라 있으니까 콜라 마시세요. 알겠죠? 콜라 마셨더니요, 말을 잘 못하겠어, 계속. 이제 꿍시렁꿍시렁 그만하고 좀 보세요. 자, 여러분 그 나중에 금요일 날 있잖아요. 토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하루 잡아가지고 그 중국 음식을 하루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러면 학생들이 더 많이 나오나요? 네.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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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잘 몰라요. 가본 거 딱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답사관도 한 번 가봤는데요. 사실 제가 못 찾았어요, 거기를요. 제가 워낙 길치해가지고요. 고 같은 선생님 한 번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그 집이 누구 집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하고요. 금요일 날 여러분 할까 그랬는데요. 이도 선생님하고요. 있을 때요. 근데 실장님이 그런데 여러분 그 토요일이 좀 나을 것 같다 해가지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다음 주에는 제가 못 오거든요. 다음 주에 하시든지 그 다음 주에 하시든지 여러분들하고 하고 나고 협의해가지고요. 하루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요, 여러분 없을 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없을 때 했어요. 이동 선생님이 좀 그런 거 잘하거든요. 이동 선생님이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막 모이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하려고 그랬는데요. 금요일보다는 토요일이 낫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쭉 가면 무슨 중국집이 있던데. 되게 유명한 집이라고 그러던데. 거기 안 좋아요? 거기가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저 사실 딱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옥만차? 뭐? 영화 은마차라는 중국집이 있어요. 오래된 중국집. 우리끼리 이렇게 복잡해요, 이름이? 그래? 거기 갔더니 학생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기역자로 돼가지고 되게 홀이 기역자로 이렇게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갈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요. 자요,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요. 주택유저 보호법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요.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이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획기를 격려해 준 날 이후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갖는다. 이렇게 됐죠? 이 말이 중요한데 봐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몇 개 이게 대항력이라는 것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 하나가 뭐냐면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임대주택이에요. 이게 임대인이란 말이죠. 임대인이고요. 여기요, 을이죠. 을이 뭐냐? 을이 임차인이에요. 이렇게 임차인이요. 임차인 1월 1일부터 이렇게 10월 1일까지 이렇게 살고 있다가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병한테 전대차를 준 거죠. 여기 5월 1일이요. 그러면 이제 이 전차인이 여기 들어와서 뭐죠? 5월 7일 날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봐. 이건 전차인이잖아요. 전차인 이렇게요. 그럼 이 사람이 우리가 아까는 말했잖아요. 2주간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 처음에 전입신고를 본다. 그렇게 했죠.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이걸로 보잔 말이에요. 5월 7일. 5월 7일 날 전입신고를 하죠. 그러면 누구한테 대항력이 생긴다고 했죠? 우리한테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럼요 0.5초 만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알겠죠? 그러면요 항상 쉬는 시간에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화장실을 가더라도 고개를 절대 숙이지 마.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다 쏟아져. 그러니까 절대 숙이지 마. 알겠죠? 자, 보면 여기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한테요 5월 8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됐죠? 이렇게 하다가요 이 임차인이요 나중에 언제냐면 7월 1일 날 의뢰가는 사람이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분양을요 이렇게 등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되죠?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는 임차인이 아니고 뭐가 된다? 임대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요, 이건 어떻게 돼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차인이 아니고 뭐가 돼요? 임차인이 돼야 되잖아. 임차인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부터 임차인이 된다? 언제부터? 여기요. 이 사람이 분양을 받은 7월 1일이죠. 분양을 받죠. 이것과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그래 7월 1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그때 동시에 이 사람도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동시에 대항력을 취득해. 동시에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동시에 이 말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다시요 이 을이 이제 집을 샀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같은 날 7월 1일이요. 여기 정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근저당이요. 근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우리 말소 기준 권리 기억나요? 네. 말소 기준 권리가 저당권이 1번이고 임차인이 2번이다 그러면 저당권 이하는 다 소멸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임차인이 1번이고 저당권이 2번이다. 그러면 저당권만 소멸하고 임차권 소멸하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누가 더 우선하냐? 정이 더 우선이냐? 병이 더 우선이냐?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죠. 어디가 더 우선한다? 어디가 우선해? 그러면 임차인이 우선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 왜 임차인이 더 우선하죠? 예? 여기는 동시니까. 그럼 오케이. 맞는 말이에요. 동시에요. 그러면 을하고 정 중에서 누가 더 빨라요? 왜 을이 빠를까요? 오늘 잘 나가고 있어요. 오늘 혹시 파마하셨어요? 언제? 어제 파마했어요? 예. 앞으로 민법 시간 되기 전에 꼭 파마하고 오세요. 알겠지? 자, 보면 이 사람은 뭐죠? 갑구잖아요. 갑구. 여기는 뭐죠? 을구잖아요. 을구. 이렇게. 여기는 갑구, 여기는 을구 아니에요. 그럼 이러면 갑구하고 을 중에서 누가 더 빨라? 엥? 갑구가 빨라요? 이러면 공시버섯은 지금 저기서 지금 술 한잔 하고 있는데 오라갈까 지금? 여기요 갑구하고 을구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별구라고 하잖아요. 별구. 별구는 누가 빨라? 접수번호지. 접수번호. 같은 동구, 같은 구. 갑구는 갑구, 을구는 을구. 동구에서는 방금 얘기한 순위 번호로 가는 것이고 별구에서는 접수번호로 가는 거죠. 먼저 소유권 분양을 받고 알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 잡았죠? 당연히 소유권 이전 느끼 접수가 더 빨랐겠죠. 뭐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더 빠르죠? 이것과 이것이 동시니까 당연히 임차인이 저당권보다 빠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경매가 되더라도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이제 하나가 되고요. 그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2월 1일 날 등기를 하죠. 자기가 샀어요. 이 사람이 또 2월 1일 날 전입 신고를 또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여기 4월 1일 날요. 4월 1일 날 을하고 매매를 해요. 매매를 해가지고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 또 여기서 임차인이요. 임차인으로서 이렇게 계속 사는 거예요. 여기 4월 2일 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등기고 임차인 이 사람이 계속 등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 아직 미등기 상태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이 임차인은요. 4월 2일 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언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언제부터 대항력을 취득해? 이러면요. 적어도 문제를 한번 푼다고 했으면 강의를 그래도 한번 듣고 오셔야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죠. 여기 오면 다 들으니까요. 알겠죠? 어차피 들을 건데 또 뭐하라고 미리서 들어요. 힘들게 해요. 알겠죠? 여기 보면 이것을 우리 점유 계정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요. 맨 처음에는 소유자로서 점유를 했는데 이제는 임차인으로서 점유하죠. 이것을 점유 계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점유 계정의 경우는 뭐가 안 되냐? 그래서 선의 취득이 안 돼요. 물론 질권서 쪽은 안 되는데 질권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요. 선의 취득이 안 돼요. 두 번째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전입신고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전입신고는 어떤 것이냐? 그건 공시적 기능이잖아요. 그 공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3자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살고 있어야 된다. 이걸 공시적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택 임대차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갑오늘한테 4월 1일 날 팔았죠. 팔았는데 4월 1일 날 임대차 계약체라고 자기 이름으로 지금 뭐가 돼 있어? 등기가 돼 있으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이놈이 소유자였고 지금도 등기가 돼 있으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누가 계속 소유자로 보여? 갑이 계속 소유자로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임차인이지만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다 등기를 해주죠? 등기가 8월 1일 등기를 하죠?
등기를 해주면 그 다음날 오전 0시 8월 2일 0시부터 갑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대항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해요. 지금 1번은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알겠죠? 한번 보시면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이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줄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날 이후 딱 하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날 이후, 알겠죠? 대항력을 가진다. 자, 2번요. 주민등록 신고라고 이러면 되어 있나요?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접수죠? 도달하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뭐한 경우? 수리했을 때 신고라고, 수리. 그럼 우리 아까 뭐를 했냐면 그 2번에 5번을 보면 공무원이 착각을 해서 잘못 기재했죠? 그럼 수리하고 난 다음에 잘못 기재했단 말이죠? 그래도 나는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대항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3번은요. 정확한 지번과 동호수로 주민등록 전입 신고서를 작성 제출했는데 이건 이제 뭐냐? 이거요. 봐봐 여기. 우리가 일단 신고서를 작성을 하죠. 작성을 해서 이것을 제출하죠. 제출하면 뭐가 된다? 접수가 되죠. 접수가 되면 여기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한다? 수리를 하고 주민등록부에 뭘 한다? 등재를 하죠. 그럼 이 수리를 뭘 한다? 수리를 신고라고 이렇게 하죠. 신고 이렇게요. 그런데 먼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뭐를 했냐면 여기서 100-1번지로 작성을 해가지고 100-1번지로 제출해서 접수가 100-1번지로 된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뭐라냐? 공무원이 100-1번지라는 번지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100번지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100번지 검토하다가 검토 단계에서 100번지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수리하기 전에 알겠죠? 그래가지고 다시 반려를 해요. 반려. 그러니까 서류를 반려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냐? 100번지를 써오세요. 이렇게 100번지로. 그래서 이 사람이 100번지로 작성을 해가지고 원래는 101-1번지가 있어. 100-1번지가. 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100번지 없으니까 100-1번지 없으니까 100번지를 써오세요. 그러니까 신고서가 다시 우리 보통 공무원이 써오라면 그렇게 써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번지를 써가지고 100번지를 제출해서 100번지가 접수가 되고 100번지로 검토가 되고 100번지가 수리가 되고 100번지로 등기가 됐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지금 봐봐. 수리가 돼야지 신고죠. 수리되기 전에 검토 단계에서 아웃시켰죠. 그랬는데 다시 봐봐. 다시 자기가 작성해서 자기가 제출해가지고 수리가 돼가지고 등재가 됐죠. 이건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비록 공무원이 잘못 반려를 했어도. 왜냐? 내가 작성했잖아요. 스스로. 우리가 신고가 되기 전이잖아요. 신고는 수리가 됐을 때 신고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뭐로 되어 있죠? 3번 정확한 지번과 동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작성 제출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시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해서 주민등록이 됐다. 그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지 않다 이란 말이죠. 왜 유효하지 않냐? 바로 그 2번에서 접수할 때가 도달하게 하면 신고가 아니고 뭐를 해야 된다? 수리했을 때 신고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효하지 않다. 3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4번요.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은 경매 절차에 배당 요구의 종기 줄거 배당 요구 종기 다른 말로 경락기일까지 이렇게 배당 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 우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전입신고가 돼야 되느냐? 배당 요구 종기까지 다른 말로 경락기일까지 이렇게 알겠죠?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럼 5번은요.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참 재밌죠? 봐봐. 우리 봐봐요. 이 사람이 2월 1일 전입신고를 했어. 2월 1일. 그러고 난 다음에 3월 1일이요. 3월 1일에 뭐냐? 전출했어. 전출. 오전에 전출했어. 왜요? 그날따라 비가 오거든요. 왠지 온몸이 쑤셔요. 그래서 전출 한번 해볼까? 전출하고 나서 오후 되니까 비가 개요. 전입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오후에 다시 전입을 했어. 전입. 알겠죠? 오후에 전입. 3월 1일 날. 2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했어. 그러면 2월 2일부터 대항력이 있죠. 3월 1일 날 오전에 전출했다가 오후에 다시 들어왔어. 똑같은 번짓으로. 알겠죠?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3월 2일 0시죠. 순간이고 찰나고 잠깐이고 금방이고 필요 없어. 일단 전출하면 아웃이에요. 전출하면 아웃이야. 대항력이 없어져. 다시 들어오죠? 다시 들어오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다시 들어오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죠. 저 이항은 전출 당시 대항력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일시적 줄고 일시적. 그러니까 맨 끝에 이전. 일시적으로 이전하죠. 대항력은 소멸한다. 이렇게. 자, 4번은요. 1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여 여기 이제 이건 또 뭐냐면 이런 것이죠. 여기 봐봐. 우리가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뭐냐? 여기요. 이 가브라는 집에 2월 1일이요. 1월 1일부터요. 여기 언제냐? 10월 1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5월 1일 날 주민등록이 직권말소가 된 거예요. 직권말소가 됐어. 나는 지금 1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8월 1일 날 재등록을 했거든요. 이 재등록을 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는 이의절차,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재등록을 한 경우가 있고, 여기는요 그냥 재등록을 했다 이 말이죠. 과태료 물고. 알겠죠? 이런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는요 이의제기를 하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 여기 원주 시민인데 여기 국회의원 후보자가 누구예요? 아, 몰라요? 아, 그래. 아직 결정 안 됐어요? 아, 그래? 여기는 그러면 새누리 찍어야 돼요? 헛누리 찍어야 돼요? 아, 그거 몰라? 자. 자, 여기서 직권말소죠? 그럼 직권말소가 되면 어떻게 하죠? 직권말소가 됐다. 그러면 이 주민등록은요, 대항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어져. 대항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됐죠? 무조건 소멸해. 그러고 나서 재등록을 하죠? 이의제기를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 직권말소가 잘 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1월 1일 날 전입신고했죠? 그러면 1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죠?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서 그대로 이주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는 그냥 했죠? 그러면 직권말소를 인정했다 이 말이죠? 여기는 언제 8월 1일이죠? 그럼 여기는 언제부터? 8월 2일 0시부터. 여러분들 거의 내가 보니까요, 천재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알겠죠?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가지고요. 여기가 계룡산이 가까이 있었으면 하산할 때가 됐는데요. 여기는 무슨 산이 있죠? 오케이. 치악산은 한 번 더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요. 여기 오면, 여기 6월 1일이죠? 6월 1일 날 여기 뭐냐?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저당권이. 이렇게 저당권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누가 더 우선해요? 임차인, 그 다음에 저당권. 됐죠? 이의제기 없으면 누가 더 우선해요? 저당권, 임차인. 이렇게. 이해됐나요? 이것을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한번 볼까요? 1번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해서 직권조치로 줄고요. 직권조치 바로 옆에 말소. 그러면요 맨 끝에 대항력은 상실 동그라미. 자, 2번요 직권말소 후 줄고 이의절차. 이의절차만 다 가면 돼. 이의절차에 따라서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줄고 재등록. 이 절차에 따라서 재등록이죠. 이런 경우는 재등록이 이루어진 이후 OX, 재등록이 이루어진 이후 줄 것이고 X죠. 종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돼. 종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 말이죠. 종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3번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이렇게 돼 있나요?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입니다. 이건 법조문 그대로인데요. 법조문 시험에 잘 나와. 봐봐. 우리가 임대차가 끝나면 다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보증금을 반환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그대로만 걸어봐 존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봐봐.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주죠? 끝난 상태에서 계속 존속한 거. 그 말은 끝났어도 내가 그 집에서 계속 잠을 잔다. 점유하죠?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임대차가 계속되니까 적법이다 이 말이죠. 하지만 사용 이익은 반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디만 딱 하면 되냐? 끝났죠? 보증금 반환 받을 때까지만 걸 본다.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건 법정 그대로고. 4번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왜 그래요? 봐봐. 임차권 앞에 맨 앞에 줄고 맨 앞에 임차권 줄고 그 임차권을 뭐라고 하냐? 채권이라고 그래. 그것을 채권이다. 이렇게 채권.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이란 말이죠. 임차권은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가 행해요. 경매 동그라미. 경매는 뭐죠? 거기다가 이퀄 소유권 취득 이퀄 물권이죠. 소유권 취득 이퀄 물권이죠. 됐죠? 그래서 여기 임차권은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가 행해지죠.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올라서 그러니까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딱 끊어. 그 단위 중에 그러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줄과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에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바로 뭐냐? 여기 봐봐.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에서 여기 A하고 B하고 이렇게 C가 있죠? 1번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이 말이죠. 이게 이건 저당권이고 이건 근저당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전부가 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럼 원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죠. 보증금을 다 받으면 뭐가 된다? 소멸하죠.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됐죠? 그런데 봐봐. 아무리 대항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는 안 된다고. 갑이 있고 A하고 B하고 C가 있다. 여기는 저당권이고 여기는요 전입신고가 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다. 그래도 말소 기준권리보다 더 밑에 있죠? 그러면 뭐가 된다? 소멸하죠. 소멸.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서 소멸하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라도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고 경락인에 대해서 임차권의 효력을 조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말들은 딱 있고 이게 무슨 말이다 금방 알아야지. 우리 아까 말소 기준 권리 기억나죠 지금? 말소 이게 뭐냐면 주택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에서 시험이 나오고 지금 주택임대보호법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시험에 잘 나와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죠. 지금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여기 A가 있고 A가 저당권이에요. 그다음 B가요. B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에요. 그다음에 C가요. C가 2번 저당권이에요. 1번 저당. 그러니까 이 임차권이 후순위보다는 먼저야. 그런데 선순위 저당권보다는 뒤다 이 말이죠. 그 말이잖아 이 말이. 그러면 경매가 되면 어디서부터 찌그러져? 1번부터 다 찌그러지죠. 그러니까 임차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을 읽고 이게 이 말이라는 거 알아야 되겠죠. 자꾸 읽다 보면 되니까. 후순위 저당권자 2번이죠. 후순위 저당권자에는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은 후순위보다는 선순위다 이 말이지 이게. 알겠죠? 그런데요. 소멸된 선순위보다는 어디에 있어? 뒤에 있어. 왜냐면 경매가 되면 1번도 무조건 소멸하잖아요. 경매가 되면 1번도 소멸하니까 이 소멸된 선순위보다는 뒤에 있다잖아요. 알겠죠? 뒤에 있는 저당권자는 먼저인데 소멸된 선순위보다는 뒤에 있다잖아. 그러니까 2번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그 이하의 것은 이 임차권은요 경매가 되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란 말이에요. 소멸한다. 그래서 경락일에 대해서 임차권의 효력을 말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정답 몇 번? 2번. 5번은요 틀린 것은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임차 보증금을 증여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별것도 아닌데요. 한번 봐볼까요? 여기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 봐. 여기 이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이 임차인이고요. 이 사람이 보증금이요 6천이에요. 6천이고 B가요. B가 저당권인데 저당권이 1억이에요. 그런데 A가요. 이 임차인이요. 보증금을 증여했어. 보증금을. 얼마요? 2천을 증여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그런데 이 집이 경락이 됐어요. 경락이 되면 말소 기준 권리가 몇 번이에요? 말소 기준 권리가 몇 번이에요? 말소 기준 권리는 뭐죠? 압류가 압류, 저당권, 근저당권이죠. 그러면 어디가 말소 기준 권리예요? 이런 저당권 이하가 소멸하죠.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 이하는 소멸하니까 이 임차권 증여간 거, 이 증여간 거에 대해서는 경락인한테 책임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무슨 주의니까? 소멸주의니까. 이것은 무슨 주의다? 인수주의다. 인수주의란 말은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어? 대항할 수 있다. 여기는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보면 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임차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한 합의는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자, 2번요. 명의 수탁자가 명의 신탁자로부터 주택을 임대할 권리를 포함하여 주택에 대한 줄고요. 맨 앞에 주고 맨 앞에 죄송해요. 명의 수탁자 줄고요. 그 다음에 끝에요. 처분 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받은 경우 거기 줄고요. 처분 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받은 경우 이렇게 되죠. 명의 수탁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승계한다 이렇게. 자, 그럼 봐봐요. 자, 이제 우리는 뭐를 얘기하냐면 여기요. 여러분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우리요 보증금 1,000만 원이요. 월세 100만 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갑에서요. 이렇게 병으로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바뀌었죠? 그러면요 이 을은 병한테 주장 뭐 대항력이 있다기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면 병한테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 말은 뭐냐? 이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양수인은 여기 임대인이죠. 이것은 뭐냐? 임대인의 지위를 뭐 한다? 승계한다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임대인이 갑에서 누구로 바뀐다? 병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그럼 원칙적으로 갑은 없어진다 이 말이죠. 모든 책임은 병이 진다 이 말이죠. 그걸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러면 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게 있죠. 명의신탁이 뭐냐면 원래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신탁자예요. 이 신탁자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갑이요 을한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요. 이 사람한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신탁자가 돼가지고요. 이 자기 동생이에요. 자기 동생 병한테 수탁자가 되게 하고 모든 처분 권한을 위임했다. 이런 모든 처분 권한을 위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위임했다는 것은 이 집을 뭐 해도 된다? 팔아먹어도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팔거나 우리가 뭐란다? 임대차는 관리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분행위가 관리행위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처분 권한을 줬다고 하는 것은 임대를 줄 권한도 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는요 임대인이 갑이 아니고 누구로 바뀐 거나 마찬가지다. 병으로 바뀌었다. 수탁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망걸로 본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어느 경우도 그러냐? 이러면요 봐봐. 이 사람 봐봐요. 여기가 지금 아파트가 맨 처음에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의뢰한 사람이 매수인이에요. 이 매수인이 분양을 받았는데 잔금을 다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 이 아파트 분양업자가 분양 사무실 가가지고 키를 좀 달라. 키를 달라 이거예요. 키를 주면 내가 병한테 임대차를 줘가지고 여기서 나온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겠다 이렇게 해서 키를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서 키를 주니까 이 사람은 아직요 잔금을 치렀어 안 치렀어? 아직 안 치렀어. 자기 앞으로 등기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안 됐는데 이 사람이 키만 가지고 있다가 이걸 임대차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 받아가지고 급하게 또 자기는 아들내미가 사고 쳐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메우다 보니까 보증금 잔금을 못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박을 하고 나중에 계약이 해제가 된 거야. 분양계약이 해제가 됐어. 해제되니까 아파트가 있어 뭐라냐? 병한테 나가라겠다. 나가라. 팔려고 그러냐? 이 을도 임대차를 줄 권한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도. 왜요? 한 사람에서 키 가져오자. 이 사람 키 좋은 이유가 뭐예요? 너가 임대를 줘도 좋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똑같잖아요. 이게 자기 집 아니죠. 신탁자로부터 모든 권한을 넘겨받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수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분양업자인 A가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키를 줘가지고 임대를 줘도 좋다고 했죠. 그래서 임대를 줬으니까 이 사람도 임대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상의 처분 권한만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단 말이죠. 임대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은 임대인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읽어봐. 다시 읽으면 명의수탁자 줄궜어요? 명의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임대할 권한을 포함하여 임대할 권리 줄거봐. 그것을 관리 권한이라고 그래요. 관리 권한.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봐봐. 여기가 처분 권한, 처분. 여기가 관리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처분 권한 안에 관리 권한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런데 그것을 포함해서 뭐까지 줬다? 처분 권한까지 종국적으로 부여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명의 수탁자가 자기 멋대로 처분할 수도 있고 임대를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임대할 정당한 뭐가 있다? 권원이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딱 거기까지 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그다음에 끝에 아니야 아니야. 아니가 아니야. 한다야. 알겠죠? 아니야 한다가 아니가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지위를 승계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2번이 정답이죠. 자, 그럼 3번은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이것도 또 뭐냐? 이것은 여러분 이미 우리가 민법에서 이미 다 배운 것이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대항력 얘기했었죠? 대항력 얘기할 때 뭐라고 했죠?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그럼 대항력 임차인이면 갑에서 병으로 이렇게 건물 소유자가 바뀌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을은 누구한테 줘? 을은 병이 바뀌면 대항력이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원칙. 양수인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됐죠? 그럼 두 번째는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이놈이요. 사람 잡아먹을까지 생겼어. 그럼 같이 살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상당한 기간 안에 뭘 해서 이 일을 제기해서 갑한테 예외죠. 갑한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 그래서 받고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임차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일을 제기하여 줄고요.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일을 제기. 그렇죠? 임대차익을 해지하면 양도인의 바로 옆에 보증금 반환 처분은 소멸하지 않는다 했어요. 양도인 동그라미 했죠? 거기다서 종전 임대인 이렇게. 종전 임대인 이렇게. 오, 이거 하식스 이거 누가 마셨어요? 누가? 이러면 공부할 때는 하식스 정도는 마셔줘야 돼. 알겠죠? 제가 하식스 마시고 뭐가 있니? 심장이 벌렁거리니 어쩌니? 뭘 벌렁거려. 알겠죠? 그러면 하식스를 마시면 정말로 거짓말 하지 않고요. 제가 이제 그때는 스튜디오 강의 같은 거 했거든요. 스튜디오 강의라면 너무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이번 달 안으로요. 행정사 2차는 논술령을 쓰는 거거든요. 누가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엉망으로 했나 봐요. 저한테 다시 강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거기 행정사 강의 2차 논술 강의 하러 가거든요. 채권법인데요. 우리 계약법 있죠? 거기. 근데 누가 무슨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듣는 학생들이 난리 쳐가지고 다시 해달라고 해가지고 일단 거기를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거기 이제 가면은 스튜디오 가면은 혼자 카메라가 A 카메라, 1카메라, A 카메라인데 카메라만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PD는 이 밖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송에서 이제 RTN 같은 방송 찍을 때는 누가 찍는 놈이 바로 앞에 있어요, 여기요. 바로 앞에 있으면 눈치 쳐다보면 뻘쭘한 쟤네들이요. 그냥 서로 안 보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스튜디오가 잘 돼 있는 데는 찍는 사람이 밖에 있단 말이죠. 아예 안 보여요. 자기 혼자 카메라만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요, 한 10분 얘기하면요, 내가 미쳤나 보다. 이 생각이 들죠. 계속 혼자 얘기하고, 혼자 질문하고, 듣는 사람들 강의는 습관이잖아요. 습관이니까 나도 모르게 질문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야. 사람이 있는지 알고. 습관이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순간적으로 안 바뀐단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맞죠? 그럼 깜짝 놀랄 때 내가 하다가요. 그럼 하면은 그것을 아침에 어쩔 때는 빨리 찍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가서 8강인데요. 오전 한 9시 반 정도 가가지고 한 10시까지 다 찍어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찍어야지 가서 도움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한 3강, 4강 찍으면요. 사람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번 헛생각 딱 해버리잖아요. 헛생각 딱 들으면 지금 어디를 강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있을 때는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가능하잖아요. 혼자 찍으면 순간적으로 헛생각이 딱 들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 딱 들죠. 그러면 어디 하고 있는지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혼자 이제 생각하죠. 책방을 보면서 생각하면 지금 이야기하다 그랬구나. 한참 있다 이게 온단 말이죠. 이게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런데 하식스를 딱 마시잖아요. 항상요, 정신이 말똥말똥이에요. 알겠죠? 하식스. 아주, 제가 혼자 다 마시기는 약간 무리예요, 양이요. 혼자 마시기는.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하나 사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눠 마시면, 컵 있죠? 반절도 한 컵씩 마시면, 하식스 끝내줘요. 알겠죠? 그래서 다른 여자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자분들은 그렇게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불안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예. 졸려?
그 아주 이상 체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도인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로 뭐하게 된다? 면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임차주택이 지금 뭐가 되죠? 양도가 되죠? 양도가 되면은 양도인 누구죠? 종전 임대인이죠.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으로 원칙적으로 면하죠. 원칙 그렇다 이 말이죠. 5번은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차주택, 이것은요 참 상당히 중요해요. 자, 봐봐요. 그럼 먼저 중요한데 올해 좀 이번에 전번 주에 썼던 사법시험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또 그럼 봐봐. 여기 보면 먼저 여러분 뭘 알아야 돼요? 대항력이 있다가 소유자가 바뀌죠. 그러면 임차인은요 새로운 소유자한테 대항할 수 있죠. 이 양수에는요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다? 승계한다.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여기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기 을이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보증금 1억 원이에요. 월세 100만 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A가요, 이 을이요 A라고 하는 채권자, 이 채권자한테요 돈 또 1억을 빌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채권자라고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 채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봐봐, 이 임차인은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채권자고 채무자죠.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요 을이 보증금 1억을 줬죠. 그러니까 보증금 1억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을을 채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누구라고 그래요? 채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채무자.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는 채무자, 채권자. 그 다음에 을하고 A하고는 채권자, 채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1억 원 있죠? 전세 보증금이죠? 여기에 이 갑이요, A가 압류나 또는 뭐랬냐? 가압류를 했다 이 말이죠. 가압류나 압류. 이건 등기거든요. 압류나 가압류를 딱 하죠. 언제요? 여기 5월 1일 날이요.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보증금을 원래는 을한테 언제 보증금을 반환하죠? 10월 1일이죠. 10월 1일 날 갑은요 을한테 보증금을 반환하면 안 되고 A한테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기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요. 여기 7월 1일 날 매매란 거예요. 매매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가 된다? 양수인이 된 거예요. 그럼 양수인은 방금 우리 했죠. 양수인은 누구의 지위를 승계한다?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다? 승계하죠. 여기서 임대인 누구죠? 갑의 지위를 승계해요. 10월 1일이 되면 보증금을 갑은 누구한테 반환해야 된다? A한테 반환해야 되죠. 압류가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 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죠. 여긴 대항력인데 임차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양수인은 10월 1일 되면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지 않고 누구한테 반환한다? A한테 반환하죠. 따라서 이 A라고 하는 가압류권자는 10월 1일 날 누구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된다? 병한테 청구해야 되는 거지 갑한테 청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임대인의 지위를 뭐란다? 승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번 임차인의 이것은 5번은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 알겠죠?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 가압류의 죄송해요. 여기 봐봐 여기 제3 채무자가 뭐냐 이거예요. 이 사람 봐봐 이 을은 A에 대한 채무자죠. 그다음에 갑은요 을에 대한 채무자죠. 그렇잖아요. 갑은 A에 대한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A가 이 돈을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 이 갑은요 을한테 반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반환해? A한테 반환해야죠. A한테. 그런데 이 사람은 A의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누구의 채무자다? 을의 채무자죠. 이 사람도 채무자는 채무자죠. 채무자는 채무자인데 을의 채무자지 A의 채무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붙이냐? 제3채무자란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3채무자 이렇게. 자 됐죠? 다시 읽어.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가압류권자가 A죠. A 또한 양수인 누구죠? 여기 누구예요? 병에 대해서만 가압류의 효력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동영상 들으면서 그림을 여기 있는 지금 내가 지금 하면서 쭉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림 그린 것을 별지 노트에다가 이렇게 꼭 한번 그려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6번 주택임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5번의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이죠.
자, 6번은요. 1번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지위와, 자, 그럼 여기 봐요. 이것은 또 뭐냐? 우리는 참 엄청나게요. 주택임차보호법에서 주택임차인을 너무 무시하게 보호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을이요. 을이 여기서요. 9천만 원 있어요. 9천만 원. 9천만 원 월세 100만 원이요.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어요.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람이 또 확정일자를 또 했어요. 확정일자. 그러고 나서요. 여기 병이요. 병이 또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여기 또 을이요. 불안하니까요. 여기 또 전세권 등기를 또 했어요. 을이. 우리 9천만 원 또 전세 등기가 됐어. 전입신고하고 나서 불안하니까.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 대항력이 발생을 해. 이 대항력이 있는데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죠? 그럼 여기서 또 뭐가 발생한다? 우선 변제권이 있죠.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대항력하고 여기는 소액이죠. 소액. 저기 봐봐. 대항력과 소액. 그럼 여기서 또 뭐가 발생해요? 최우선 변제권이 있죠. 최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전세권이죠. 이 네 가지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게 되냐? 여기 우선 변제권하고 최우선 변제권은 뭐를 해야 되냐? 이것은 배당 요구 채권이에요. 배당 요구 채권. 그 다음에요.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등기부에 등기가 딱 돼 있거든요. 뭐죠? 피담보 채권 얼마, 전세금 얼마, 등기가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가 딱 되면 경매법원은 그 등기부를 보고 배당을 해준단 말이에요. 순서에 따라서. 그런데 임대차는 채권이죠. 채권은요, 특정인과 특정인, 임대인과 임차인 두 사람 간의 문제잖아요. 두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시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임차인은 저당권이라든가 전세권은 등기가 돼 있어서 세상 누구도 다 알 수 있단 말이죠. 등기부한테 보면. 그런데요, 임차인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도 있다고 임차인은요, 일단 소리를 질러줘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걸 뭐냐? 배당 요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돈, 나도 보증금 반환해달라. 나도 있다. 이것을 내가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줘. 그걸 배당 요구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권을 임차인이 요구를 할 때는 자기가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한 가지 최우선 변제권, 대항력, 우선 변제권, 전세권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전세권자 임차인은 다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요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를 주장을 했는데 1순위인데 보증금을 전액, 아까 우리 했었죠.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항력으로 주장하고.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은요, 나중에 경매가 되면 저당권이 하나 다 소멸하죠? 소멸하니까 저당권자가 돈 받아가죠? 그 다음에 전세권자로서 또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전세권자가 여기 있다고 전세권자가 여기 있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는데 뭐라고 했죠? 말소 기준권보다 더 위에 있는 전세권자는 소멸하지 않지만 뭐를 하게 되면 배당 요구를 하면은 소멸하죠. 왜 그러냐? 원래 전세권은 말소 기준권보다 위에 있는 것은 소멸하지 않는단 말이죠. 원래 전세권은 가만히 있어도 돈을 준다고 그랬죠. 여기 그때는 뭐냐면 말소 기준권보다 밑에 있는 전세권은 가만히 있어도 당연히 소멸하고 돈을 주는 거예요. 배당금을. 그런데 말소 기준권보다 위에 있는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그 집에서 사는 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권자가 나 그냥 돈 받고 나갈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뭘 한다? 배당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자한테 배당금을 줘. 배당금을 주면 그러면 그런데 돈 다 못 받았어. 못 받았죠? 그럼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 대항력이 남아있어. 그러면 또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또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과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와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을 때는 이 네 가지를 다 임차인은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본단 말이죠. 그러면 1번요.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 그럼 최선순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최선순위는 1번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전세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원래 안 하죠. 안 하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돈 받고 나가겠다 이 말이죠? 그때는 전세권자가 뭘 해야 돼?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해봐.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줄고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 그러면 전세권자로 배당 요구는 바로 옆에
전세권의 매각으로 소멸하죠. 그런데 변제받지 못한 줄과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알죠? 대항할 수 있다. 전세권과 대항력과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2번, 주택임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 임차인으로서 줄과 임차인으로서 바로 옆에 배당 요구. 그러면 바로 옆에 전세권 동그라미 하고 전세권은 배당 요구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왜? 서로가 선택이니까 선택. 내가 아까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대항력, 전세권은 뭘 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자, 3번.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선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따른 경락으로 소멸한다고 했잖아. 여기죠, 여기 봐봐. 여기죠, 여기. 이거죠. 1번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전세권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경매가 되죠. 그러면 전세권 이하는 소멸하죠. 소멸하는데 전세권은 소멸한다 치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지금 얘기하죠.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락으로 말소된다 하더라도 대항력마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주택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에 확정 일자를 갖춘 경우. 이것은요. 이것은 지금 시간이 그런데 설명을 일단 해야 되니까 잠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봐요. 이제 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를 지금까지 다 봤냐면 여러분요. 대항력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봤죠. 자, 그러면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는 볼 필요 없어. 지금부터 우선 변제를 한번 본단 말이죠. 우선 변제는 항상 이러면 매매대금 안 돼. 항상 경매대금에 대해서만 얘기해. 경매대금. 자, 그럼 보면 먼저 순서인데요.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한번 보고 0.5초 만에 맞추면 돼. 자, 봐. 우리가요. 전입신고는 언제? 그 다음날 0시. 확정일자나 확정일자 동사무소 가서 도장 찍죠. 그럼 주민센터 가서 도장 찍으면 주민센터요. 몇 시에 문 열어? 9시 되기 전에는 절대로 문 안 열어. 배가 땅에 붙었어. 복지부동 절대로 안 열어줘. 그러니까 그냥 9시로 봐. 이러면 등기소 몇 시에 문 열어? 9시. 알겠죠? 그러니까 확정일자나 그 다음에 등기는 몇 시다? 9시. 전입신고도 9시지만 전입신고에 대한 대항력은 언제? 그 다음날 0시. 그러니까 봐봐. 확정일자하고 등기하고 전입신고가 똑같이 됐다. 똑같이. 그러면 제일 늦는 게 뭐? 제일 뭐가 늦어? 대항력이 제일 늦어. 대항력은 그 다음날 0시. 확정일자하고 등기는 언제? 그날. 몇 시? 9시. 됐죠? 먼저 그걸 생각을 먼저 해야 돼.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가 주택에 인도하고 전입신고하고 이것을 하고 나면 2월 1일, 2월 1일이죠. 그러면 대항력은 항상 그 다음 달이라니까 2월 2일 0시 이렇게 2월 2일. 그럼 봐봐. 여기 확정일자가 만약에 2월 1일이다. 그럼 2월 1일이고 저당권 등기가 2월 1일이다. 그럼 2월 1일이라니까. 알겠죠? 확정일자는 2월 1일이면 2월 1일. 저당권도 2월 1일이면 2월 1일. 그런데 항상 대항력은 언제? 그 다음날 0시. 그러니까 똑같이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그러면 누가 제일 늦어? 대항력이 제일 늦어. 항상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응용이 금방 되는데 이게 안 되면 한참을 생각을 해야 돼. 이런 거 문제 보면 딱 읽으면서 답이 딱 나와야지. 그걸 가지고 실험하고 있으면요. 그것은요, 이만기가 열받아 버릴 수가 있어요. 자, 보면 주택 인도하고 보면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먼저 뭘 구하냐? 먼저 대항력을 구해. 대항력을 먼저 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확정일자하고 비교를 해. 비교해가지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 여기서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선 변제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여기서 저당권하고 누가 더 먼저 돈을 받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정하는 것이 일단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이 말이에요. 참 어렵죠. 우선 변제는 주택 전입신고 플러스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선 변제잖아요. 이 우선 변제하고 저당권을 두 개를 또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봐, 이제 봐. 여기 보면, 여러분요, 뭐가 좀 길면, 여러분요, 눈이 벌써 눈동자 힘이 없어져요. 그거 왜 그러죠? 여기는요, 수산시장도 별로 멀 건데,
노량진항 같은 경우는 수산시장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알겠죠? 주택의 인도 2월 1일, 전입신고 2월 1일, 확정일자 2월 1일 9시. 저당권 2월 1일 9시, 이렇게. 자, 여기요. 여기는 2월 1일, 여기는 2월 2일, 여기는 2월 3일, 여기는 2월 4일, 이렇게. 2월 4일 9시. 2월 3일 9시, 이렇게. 자, 그럼 한번 봐. 그럼 먼저 항상 이 두 개를 가지고 먼저 대항력을 먼저 구해요. 언제죠? 대항력 얼마? 언제? 2월 2일 0시. 여기는 언제? 2월 3일 0시, 이렇게. 됐죠? 여기는 2월 1일이고 9시고, 여기는 2월 1일 9시죠. 2월 2일 9시죠. 그럼 여기는요, 뭐야? 여기 2월 3일, 2월 3일? 알겠죠? 2월 3일? 2월 3일? 그럼 여기 2월 1일 9시고 2월 2일이죠. 어디가 더 빨라? 2월 1일. 여기는 어디가 빨라? 2월 3일 0시가 빠르지. 여기는 2월 3일 9시고, 여기는 2월 3일 0시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구하냐? 우선 변제권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 대항력하고 확정일자 중에서 늦은 쪽이 우선 변제예요. 어디가 더 늦어? 아니, 두 개에서 어디가 더 늦냐고. 어디가 늦어? 그래서 2월 2일 0시예요. 여기는 어디가 늦어? 뭘 따져? 2월 3일 9시. 알겠죠? 이걸 우선 변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다 그냥 저당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저당권하고 비교해. 알겠죠? 저당권하고. 이 비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연사가 외치는 것은 여기까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눈치로 딱 때려잡으면 돼. 늦은 쪽, 빠른 쪽? 늦은 쪽. 봐봐. 그럼 우리는 봐봐. 우리는 먼저 우리가 지금 뭐를 먼저 공부하죠? 대항력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뭘 하죠? 확정일자를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선 변제다,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먼저고 확정일자가 늦죠? 그러면 확정일자 날짜에 우선 변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봐봐. 대항력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죠? 확정일자 날짜에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늦은 날짜에. 만약에 2판, 4판 안 되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대항력을 먼저 구한다. 대항력과 확정일자 중에서 늦은 쪽이 우선 변제다. 대항력과 확정. 그럼 뭐 같은 날에 그럼 누가 빨라? 같은 날 누가 빨라? 같은 날에 무조건 확정일자가 빠르다니까.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이니까. 확정일자고, 그럼 봐봐. 정신 좀 차려봐. 알죠? 아니, 이거 누가 지금 다른데 학생들 강의 듣고 있는데, 우리가 꼭 이렇게, 우리의 이것을 다 노출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번 질문했을 때 알아야지. 오, 저하고는 대단한가 봐. 이렇게 하는데, 우리하고 비슷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알겠죠? 이건 뭔가 아니잖아, 이게. 자, 봐봐. 일단 신고하고 똑같다. 똑같으면 봐봐. 확정일자하고 등기는 그날, 등기한 날.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이니까 같다. 대항력이 무조건 늦죠. 늦은 날짜에 우선 변제. 대항력하고 똑같아. 그래서 시험이 뭐라 하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대항력의 발생과 동시에 우선 변제권도 발생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확정일자가 있다. 그럼 봐봐. 전입신고가 2월 1일이고 그 다음날 확정일자는 9시. 그런데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 몇 시? 0시. 그러니까 무조건 누가 빨라? 대항력이 빨라. 그 다음날 확정일자, 그 다음날 저당권 등기 무조건 대항력이 빨라. 같은 날 무조건 저당권. 그러니까 여러분 2판 4판 안 되죠? 같은 날 누가 빨라? 같은 날 그러면 뭐가 빨라? 저당권 등기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빨라. 알죠? 그 다음날 그러면 뭐가 빨라? 대항력이 빨라. 알겠죠? 그 다음날 그러면 대항력이 빨라. 같은 날 그러면 무조건 같은 날 그러면 대항력은 그 다음날 0시니까. 그 다음날이니까. 2월 1일인데 2월 2일이니까. 같은 날 그러면 대항력이 무조건 늦어. 그다음에 그 다음날 그럼 무조건 뭐가 빨라? 대항력이 빨라.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날 등기.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날 확정일자. 그러면 오늘 하고 난 다음에 나는 그 다음날 0시니까. 0시하고 9시하고 누가 빨라요? 그 정도 우리가 또 알아줘야죠. 알겠죠? 그래서 0시하고 9시는 0시가 빠르다.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요. 처음엔 잘 안 되죠. 한번 듣고 누가 이게 다 되면요. 학원 망해. 내가 항상 하는 얘기. 나만 이해 못하나?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 1년의 커리큘럼에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만 강의는 그렇게 다그친다. 참 봐봐. 자, 4번이죠? 4번 맞아요? 자, 주택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확정일자. 그러면 누가 빨라? 확정일자. 누가 늦어? 대항력. 우선 변제는 누구를 기준으로? 빠를 때, 늦을 때?
늦을 때. 그래서 우선 배대권은 줄과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우선 배대권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딱 이렇게만 하면 돼. 그 다음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날을 기준으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되어 있죠? 안 돼 있는 책은요, 다시 수정해서 오시면 돼요. 자, 5번은요, 대항 요건을 갖춘 후 뭐라고? 갖춘 후 확정일자. 누가 빨라? 대항 요건을 갖춘 후 확정일자. 누가 빨라? 대항력. 누가 늦어? 그러면 우선 변제는 누구를 기준으로? 더 이상 우리 얘기하면 말고요.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우선 변제 말씀. 줄거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알겠죠? 봐봐. 여기 다음 날이야. 다음 날. 누가 빨라? 누가 빨라? 대항력이 빨라. 누가 늦어? 확정일자가 늦어. 늦은 날 우선 변제. 알겠죠? 같은 날. 누가 빨라? 같은 날. 누가 빨라? 확정일자가 빨라. 누가 늦어? 대항력이 늦어. 이건 뭐, 이러면 지금 이거 뭐 유치원생들 모아놓고 뭐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알겠죠? 지금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이건 봐. 쉬는 시간에 괜히 떠들지 말고 콜라 마시고 와가지고 좀 봐. 무슨 알겠죠? 좀 보라고.